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스스로 말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녹취록 폭로로 난리가 났습니다. 거짓말을 덮어보려고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전부 다 밝혀지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알아서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우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라고 해명하더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갑자기 또 허풍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해병대 후배 변호사와 통화 중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최근 언론에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앞서 문제의 VIP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해명했지만 11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는 통화에서 언급한 VIP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다만 허풍과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계좌를 시세 조종에 사용하는 등 김건희 전 대표와 과거 친분이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그 사람들 얘기만 나와도 싫다며 김 여사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이렇게 버릇처럼 하다 보면 결국 밝혀지는 겁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과 관련 사과는 누구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된다면 더 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12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0일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공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국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다.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면 영부인께서 국사를 논의하거나 당론을 논의하는 문자를 보내면 답할 것인가? 저는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적인 대화야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가 공적인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대화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과 사적인 대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는 오히려 더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며 저는 이제 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는 경쟁 상대인 원희룡 후보를 향해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위 좌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92학번이고 YS가 대통령 되던 해에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다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원희룡 후보 같은 분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분 아니냐, 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분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후보와 원 후보 측의 주의 시정명령을 동시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 같다며 제가 원희룡 후보에게 어떤 종류로든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게 있느냐고 되물었는데요. 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이 상황을 혼탁하게 만들고 네거티브 공격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같이 근거 없는 허구였다면서 저는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본다. 이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이렇게 양비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나 저는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이라는 인물들이 본인들끼리 싸우고만 있습니다. 민생은 언제 챙기고 일은 언제 할 겁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 갈등이 도를 넘으면서 전당대회 이후를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고리로 현재와 미래의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전대 이후에도 최상병 특별검사법 처리 등 주요 변곡점마다 당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보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뿌듯해하는 후보자 간 경쟁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영두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이 신뢰를 찾지 못한다면 원내의 노력조차 초라해질까 걱정이 된다며 밤을 새워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우리 원내 지도부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끼리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시간 불어 자중하시고 인내와 관용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대를 열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개적인 우려를 표시한 것은 한 후보와 원 후보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일 겁니다. 당의 한재선 의원은 이날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서 내부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식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대통령의 거부권조차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러면 진짜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당 선관위는 이날 한 후보와 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후보가 당원당 규상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및 비방 흑색 선전 조장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는데요. 선관위는 원 후보의 사천 의혹 제기 및 한 후보의 오물 등 표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하느냐며 이의 신청을 했고, 원 후보도 이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열흘 남짓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두 후보 간 갈등은 지금보다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보다 더 강한 페널티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고 또는 당 윤리위 회부 등도 나올 수 있는데요. 특정 후보가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윤리위에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당 윤리위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공개 경고 메시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훈의 이상행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12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앞두고 박근혜 찾아가서 딸랑거릴 때 이미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수사해서 잡아넣은 범죄자한테 수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검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후보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의 입장에서 수사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검사 시절에 제대로 일했던 걸 이제는 잘못했던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의 헛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뵀던 적이 있는데 다칠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차 안에서 김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경험을 말해주시며 걱정해주셨다. 꼭 고맙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 여당의 기행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대리 수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직원의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을 약속했다가 대리 수령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청문회 방탄을 위한 대통령실 거짓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은 30여 분 대치 끝에 대통령실로 이동,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 요구서를 다시 도로 위에 내려놨다고 전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대통령실에 접수한 서류뿐 아니라 등기 송달, 주소지 송달, 공시 송달까지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류 송달은 무조건 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주하는 정부 여당을 멈추기 위해 야당이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들의 의지가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